여러분 지금 라디오 방송 주간 K리그를 청취하고 계십니까? 저는 축구협 회장 정몽주입니다. 주간 K리그는 축구팬들의 탕탕 후루후루 취향 저격 어플리케이션 오늘의 K리그 축구 커뮤니티 축구 디스코드 종합 스포츠 커뮤니티 페어플레이와 함께합니다. 다시 뛰어보내는데요. 자, 이거 그대로 꺾어봤습니다. 가운데 연결. 박현빈 이 경기를 동점으로 만듭니다. 일류체코 빠지고 강현묵 선수가 또 들어가고 이준재 낮 연결. 살았고 들어갔어요. 슈리 박현묵입니다. 정지용. 자, 정지용이 또 치고 달립니다. 정지용. 정지용 빨라요. 정지용 빨라요. 툭툭 치고 나가는 정지용. 정지용 슛! 또 들어갔어! 이동을 앞서 나갑니다. 전남들의 공지. 거의 60m 이상을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서 직접 끌고 들어간 이후에 마무리까지 한 정지용이고요. 아, 순간 가속력이 대단한데요. 와, 엄청난 스피드를 보여줬습니다. 네. 자, 대구가 볼을 가져왔어요. 세징야입니다. 자, 앞으로 전진 패스. 뒤쪽에서 그대로 슛! 박대훈의 골입니다. 대구 FC가 선제골을 뽑아냅니다. 시작점은 세징야 선수였고요. 그렇죠. 세징야가 찬 것이 수비 맞고 굴절이 되면서 하필이면 이게 박대훈 선수로 쪽으로 지나갔고요. 행운의 상대 어시스트를 놓치지 않았던 박대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또 깼습니다. 왼발 슈팅! 골! 발로! 야, 불과 1분 사이에 두 골을 만들어내는 안산이에요. 안산 그리너스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자, 저기로 돌아섰고요. 골키퍼 나와 있어요. 골키퍼 나와 있어. 이게 뭔가요? 와, 진짜 이게 들어가네요. 정현우의 팀의 네 번째 골, 본인의 오늘 경기 두 번째 골. 스코어 4대1. 안산 그리너스입니다. 네, 이거는 넘어져 있는 김해를 또 한 번 무너뜨립니다. 주저앉혔어요. 네. 네, 후반전으로 돌아왔습니다. 후반전은 이제 리그2, 이제 아래층 사람들 이야기를 할 건데요. 리그2 경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재훈 씨가 좀 고생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재훈 씨가 준비해 주셨는데 한번 재밌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그래도 이게 신생팀 3팀이 늘어났다 보니까 이제 총 K2는 이제 총 17팀의 순위 경쟁하게 될 것 같은데, 다행인 건 그래도 그 라운드가 이 서로 맞대결을 해서 홈 어웨이로 뭐 이렇게 두 로빈으로만 한다는 것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4라운드까지가 아마 그게 최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또 이번 K2도 아르치 사람들도 한번 잘 준비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히려 리그1, 리그2라고 하더라도 솔직히 올 시즌 리그2가 더 뜨거울 거고, 리그2에 신생팀이 있으면서 오히려 이번 1라운드가 최초라는 역사적인 기념을 가진 경기들이 많아가지고 더 중요한 경기였었을 것 같아요. 진짜 실제로 의미 있는 경기들이. 제가 원래 시간별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네. 그러면 그 중요했던 그 경기를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수원 삼성 블루잉스와 서울 이랜드의,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미리 보는 결승전 같은 느낌이라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경기를 그럼 먼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28일 펼쳐진 경기, 수원 삼성 대 서울 이랜드 경기 빅보드에서 펼쳐졌고요. 스코어는 2대1로 수원 삼성이 홈 승리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초반에 서울 이랜드 반격에서 수원이 좀 어수선한 모습이었고, 그럼에도 역반격으로 찬스가 나오면서도 이 슈팅을 시도했었지만 정확도가 떨어지는 데 그쳤었습니다. 결국 18분에 박지영의 선제골로 기세를 가져갔던 서울 이랜드였습니다. 늘 이랜드가 수원을 상대로 우세한 상성으로 작년에도 2패를 기록한 아쉬움이 있어 반복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하지만 두드리던 40분에 박현빈의 동점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게 됩니다. 후반에 양팀이 치고받는 가운데 찬스에서 골이 나오지 못하며 향방을 알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경기였었는데, 수원이 과감하게 4명 교체로 분위기를 바꿔왔는데, 그것이 적중하면서 교체 자원인 강현몽이 영적골을 만들었습니다. 빅버드가 더 뜨거워지며 감격의 도가니였었고요. 이후에 추가 찬스로 수원이 더 만들지 못했지만 경기 초반의 어수선함을 금방 벗어나며 역전승으로 서울 이랜드를 상대로 승점 3점을 가져오며 경기를 종료하게 됩니다.
서울 이랜드는 이날 경기 동안에 상대 압박에 대한 불안한 문제가 보였었고 키퍼의 민성균도 클리어링과 수비진의 호흡이 좀 어긋나면서 아쉬움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막판에 나왔었던 김현과 에울레르의 부상에 대한 염려가 있었고 다음 홈개막전에 대한 부담이 큰 서울랜드가 이제는 이 경남 홈으로 불러서 2라운드 이번 시즌 첫 승리를 기대하기 위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수원은 이날 승리로 이정호 감독 부임하면서 이 리그 승리를 거뒀었고 무엇보다 또 이날 경기 24,000명에 가까운 엄청난 관중 동원으로 K2의 또 역사를 쓰게 됐었던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24,071명으로 예, K리그 2 역대 단일 경기 최다 관중 기록을 갈아치웠고 그래서 제 아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경인 더비 할 때 그 숭이 아레나라고 하죠. 네, 거기 맞습니다. 그 인천 전용구장이 꽉 차고 우와 많이 왔다 이랬는데 아들한테 말했어요. 이정효 데뷔전 이 경기가 더 많이 왔어. 그때 더 놀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또 공교롭게도 K2 1라운드를 또 쿠플픽으로 또 해서 이날 또 이제 기존의 캐스터 해설위원 말고도 조금 약간 이슈가 있었던 게 이날 이천수를 원래 또 섭외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수원 팬들 반발로 결국에는 수원 이천수 위원은 이제 불참을 하고 이날 해설위원으로 장재현 해설위원이 합류했었고 그리고 또 특별한 또 이날 그래도 준비했었던 게 수원의 레전드이자 곽희주 코치를 초청하면서 이렇게 또 색다른 시간을 또 보냈었던 쿠퍼픽이었고 또 곽희주 이 코치가 또 선정했었던 자신이 뽑은 베스트 11도 소개하는 등의 이 코너를 보면서도 예전 수원 팬들의 또 해상하는 그림도 나오는 등 감회가 새로웠었던 그런 장면이라고 좀 얘기하면서 이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가지 되게 그랬던 게 제 기억이 맞다면은 후반 26분에요. 교체 카드 4장을 한꺼번에 썼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거 아까 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잘못 기억 못했나 보다. 근데 그거 보고 그거 한다마다 그거 교체하자마자 1분 만에 터지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강현묵 선수. 근데 그 교체 효과가 바로 1분 만에 나타난 건가? 약간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어떻게 딱 여기서 맞아 떨어지지? 내 생각이 들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에 취재진들이 엄청 거의 역대급으로 많이 왔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정효 감독에 대한 주목도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저는 쿠플픽에서 또 이걸 오피셜로 얘기한 건데 쿠플픽 역사상 최다 시청률로 또 이날 또 기록했다고 해서 이것도 얘기를 하게 된 것 같고 확실히 이정효 감독에 대한 이 주목도는 이 K2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주목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굉장히 좀 기대가 있지 않을까. 수원 상무 팬들은 황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농담이 아니라 이거 많이 보시기 했구나라는 느낀 게 뭐냐면 보통 국가대표 경기를 쿠플로 보면은요 이게 막 화질이 안 좋아. 왜냐면 이게 접속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바로 서울 이랜드와 이 수원 삼성 이 경기가 화질이 안 좋았어. 내가 보면서 왜 이렇게 화질이 안 좋아? 아니 분명히 아까 다른 경기들은 괜찮은데 이 경기는 왜 이렇게 화질이 안 좋았는데 이게 그 탓이겠구나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 되게 많이 봤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좀 이게 단순히 2부 리그 경기인데 이런 주목도를 가져올 수 있었던 역시 이정효 감독의 효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정 효과. 지효님도 혹시 이거 경기 보셨나요? 네, 보긴 봤는데 저는 좀 이상했던 게 낯설었던 게 좀 1라운드를 전반적으로 보면서 리그 2 1라운드를 보면서 리그 1과 리그 2의 갭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겠다 그래요?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박재영이었어요. 박재영 선수의 사실 리그 1에서 저는 그 선수가 인상적이었던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날은 되게 잘하더라고요. 이날은 초반에 물론 이게 전반전에 조금 몰빵이 돼 있는 느낌이 좀 있지만 이날은 상당히 꽤나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나머지 여러 가지 경기들 중에서도 리그 1에 있다 올라온 팀들이 리그 1에 있다 내려온 팀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오히려 무난하게 좀 그렇게 좀 강팀으로 자리 잡는구나. 얼마 전까지는 사실 그 리그 1에서 내려와서 좀 고생을 하는 게 더 많았잖아요. 네. 근데 올해를 보면 리그 간의 간격이 생각보다 좀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랜드가 결과적으로 패배를 하긴 했지만 사실 서울랜드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날 패배보다도 에올레르의 부상이 조금 더 클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에올레르의 부상은 약간 그래도 체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오히려 김현 선수가 좀 부상이 좀 큰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럴 수도 있겠고 아마 코뼈 함몰인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좀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서울 이랜드 원정팬이 1000명 정도 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것도 되게 많이 갔다. 그러니까 적지 않다. 서울 이랜드 관중 생각하면. 근데 이랜드는 좀 아쉬운 게 유니폼에 대한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좀 아무래도 또 대중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을까 해서 그 유니폼에 네. 그 뒷판에 뭐 별 같은 게 뭐 승경했다는 게 있어가지고. 저는 아직 못 봐서 그랬나? 그랬었나? 근데 그거를 안 이쁘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일단 저는 저도 그 생각하고 있어요. 안 예쁘던데. 그러니까 그 색상도 문제가 있었지만 저도 이거 섭외판 보고 나서 저도 이걸 저 섭외판 보면서 유니폼이 저래 생겼구나. 아이고 망했네. 나 이러면서 봤는데. 저는 색깔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아마 그 패널들이 그거에 대한 아쉬움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해서 좀 놀라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모르고 계셨다고. 뒤에 뭐가 있었나 보구나. 아마 그 별 그거를 의미하는 게 보통 우승을 하면 그 별을 달잖아요. 네. 그 별을 달다는 그거를 거기 이제 디자인 이 유니폼 제작하는 쪽에서는 약간 그 서울랜드가 그걸 많이 받았잖아요. 그 팬프렌들리 그거를 막 그 표시였나 보다. 3번 받았다고 해가지고. 맞아 그 얘기가 있었어. 그거에 대해서 아니 우승을 하면 별을 다는 것인데 그런 목적으로 달 것인데 그걸 그 팬프렌들리를 2년 연속이나 3년 연속이나 내세울 게 그밖에 없어서 그런가? 그걸 내세우려고 해서 그렇게 뭐 별을 단다? 사실 그런 팬들한테는 사실 기만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왕 이렇게 된 거 리그2에 더 오래 있어가지고 리그2의 최다 장갑팀 이렇게 해서 우리보다 더 리그2에 오래 있던 팀은 없다. 서울이 낸다면서 또 별 딱 보여주는 거 이러면 유니폼 보면서 저는 그 생각했어요. 뉴발란스가 내년부터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걸로 알거든요. 이랜드를 안 끼고. 그러면은 그래서 유니폼이 마지막에 개판인가? 이제 그동안 네. 그냥 이제 이 정도 해줬으니까 됐잖아. 잘 보일 필요가 없다. 예전에 푸마도 그랬듯이 푸마도 한동안 이랜드 끼고 들어왔었는데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부터. 스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너무 좀 성의가 없다. 좀 아쉽죠. 찾아봐야겠다 나도. 그러다 보니까 좀 유니폼 자체가 그냥 앞에 그 이랜드도 좀 뭔가 약간 좀 안 예뻐요. 그냥 너무 약간 그냥 기업 그거 갖다 박아놓은 차라리 기업 그걸 갖다 박아도 좀 약간 덜 안 예쁘게라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NC에 좀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 거에 그런 좀 색다른 것이 있었다 보니까 좀 그 적응이 안 된 거일 수도 있겠지만 디자인도 아쉽다는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그냥 예전에 그 가던 그 무늬 그대로 가면 그거를 꾸준히 활용하면 사실 크게 안 바꿔도 되고 일 개꿀로 하는 건데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 싶기도 해요. 이게 안 그래도 이제 아까 이제 댓글로 이제 데레리스님이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 조아람 리포터 전 이분 실무로 봤고요. 얘기도 잠깐은 나눠봤습니다. 왜냐면 파이널 터치 때 이제 이분 계셨었는데 이분이 유니폼 디자인할 때 안 이쁘다 했는데 이분이 입으니까 또 괜찮아. 근데 저거는 사람이 입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논란이 많았어요. 제 주변에 이랜드 같이 보러 가는 또 한 두 분이 더 계시거든요. 그분이랑 같이 좀 있었는데 이게 이쁜 거냐 아닌 거냐 이거 가지고 되게 좀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결론을 냈어요. 조아람 리포터가 입으니까 이쁜 거고. 저는 저 가운데 그럴 수도 있다. 저 2에 동그라미 들어간 거 저게 이랜드 뭐 카피라이트 그건지 모르겠는데 저게 좀 안 예뻐요. 저걸 빼고 이랜드를 가운데 놨으면 차라리 맞아요. 나왔을 텐데 다른 폰트였었으면 좀 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NC가 안 들어간 건 좋은데 뭔가 이러면 차라리 NC가 낫죠 차라리.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하도 NC 그거 저도 그 서울 이랜드 유니폼 여러 벌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많은 이 섭입밤 이 패널도 그렇고 NC 입고 다니면은 오늘 야구 이겼어요? 막 계속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래서 NC가 저 야구팀으로 오인되니까 저거 입으면 이랜드 다니세요가 될걸요 아마? 예? 이랜드 다니세요? 약간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하긴 그랬어요. 왜냐면 저 첼시 유니폼 입고 다닐 때 삼성 써 있으니까 삼성 입사했어요? 이런 거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맞습니다. 네라고 하고 싶네요. 저도 그렇게 아니 삼성 주식을 샀어요 이러고 싶다 진짜. 요즘 주식 장난 아닌데. 아무튼 미안합니다. 계속 얘기를 이어가시죠. 이제 이 수원 삼성과 서울랜드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른 경기들 이제 리뷰를 하겠는데. 근데 맞다. 그 수원 유니폼을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것도 사실 이쁜지 잘 모르겠는데. 나 엄브로만 박혔으면 그냥 다 이뻐 보여. 난 근데 괜찮던데 나는. 근데 올해 엄브로가 좀 디자인이 좀 맛이 있다는 얘기가. 그런가? 성남도 그랬잖아요. 나만 이뻐 보이나?
사실 성남은 블랙으로 가면 사실 망하기가 조금 더 어렵긴 해요. 예. 근데 수원은 뭔가 약간 너무 베이직한 느낌이 사실 좀 들긴 하는데. 근데 뭐 이정호 감독이 온 시즌만큼 되게 좀 그래도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어하게 좀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 수원 선수가 서울랜드 리뷰까지 여기까지 다른 K2 경기 리뷰를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월 28일 이게 또 이제 K2 개막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김해 FC 2008 대 안산 그리너스 경기. 김해 종합 경기장에서 펼쳐졌고요. 이게 또 김해 FC의 또 역사적인 첫 프로와 경기로 이루어졌는데 하지만 스코어는 1대4로 안산의 원정 승리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선제골로 일단은 이래준 선수가 좀 기록하면서 이 김해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개막전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산이 이후에 세트피스에서 오브라도비치의 후반전 동점골로 승부가 원점이 되었었고요. 설상가상으로 실점 1분 만에 이 김해 윤병권의 키핑의 밀스에서 말론이 그대로 가로채면서 챔프스 키퍼가 나온 것을 보며 멋진 궤적을 그리면서 안산이 역전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후 김해는 따라잡기 위한 교체로 이후 안산에게 찬스를 만들며 슈팅을 했었지만 안산의 수문장 이승민이 잘 막아내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안산의 정현우 선수가 교체되면서 멀티골로 세기를 박으며 이날 활약을 했었는데 특히 네 번째 골에서는 하프라인 뒤편에서 중거리 슈팅으로 챔피스 키퍼 역시 나온 것을 완전 따돌리면서 기록해 1라운드 베스트 아마 K리그 1, 2 통틀어서 1라운드 베스트 골이지 않나라고 선정이 충분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산은 2020년 이후 6년 만에 1라운드 승리로 시작을 해서 시작이 좋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 김해 FC에게는 K2 환영식을 제대로 해준 꼴이 된 것 같았습니다. 신고식을 제대로 했죠. 그렇습니다. 김해는 경기 종료되면서 무기력한 모습이었었지만 많은 김해 시민들이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맞이했었고 본격적인 김해 프로 적응이 시작됐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손현준 감독의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는 K3 때와 다른 것에 분명하면서 만연 시련과 위기가 있을 것인데 모두 뭉치면서 이겨나가도록 각오를 다졌다고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좀만 얘기하자면 그래도 의미가 있는 골이었던 이래준 선수의 그 41분 김해 골이 구단 역사 최초 첫 골이고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26 시즌 리그 2 또 전체적으로 첫 골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그랬으나 이제 네 골을 내리먹으면서 신고식을 정말 제대로 치렀다. 그 이래준이 그 선수죠? 예전에 포항에 있던 선수. 네, 그 안산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선수가 아무래도 또 이제 이제 병역으로 또 이제 또 한동안 K3 K4 무대 에서 한동안 있었다가 그러면서 전역을 했어도 아마 또 K3 무대 시흥이었나? 아마 좀 다른 팀에서 K3 팀에서 좀 머물면서 프로와 팀을 가기 위해서 좀 계속 찾았었지만 한동안 그렇지 못했고 결국에 이제 김해 FC 2008로 합류하면서 이 프로화된 팀이랑 같이 이렇게 또 K2로 오랜만에 복귀했었던. 근데 김해는 제가 듣기로는 K3 때도 관중이 꽤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팬베이스가 생각보다 되게 빡빡하게 있는 팀인 것 같은데 이 정도 팀이 되면 사실 그래도 창단할 명분이 생기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물론 1라운드 때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뭐 이건 첫 경기니까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그 김해 경기장이 신식이어가지고 되게 좀 화려하고 접근성이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저도 김해 이제 K3 때 김해 시청을 또 가본 적은 또 없었다 보니까 한번 가보고 싶긴 합니다. 뭐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그 골키퍼 외국인이 그건 용이네. 용이구나. 그 이따가 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헷갈렸어요. 네, 좋습니다. 신생팀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나도 헷갈려요. 맞아요. 저도 많이 헷갈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2월 28일 경기 이 K2 두 경기는 또 여기까지 하겠고요. 3월 1일 이제 K2 경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시 펼쳐진 대구 FC와 화성 FC 경기. 대구 아이엠뱅크 파크에서 펼쳐졌고요. 스코어는 1대0으로 대구 FC K2 오랜만에 K2에서의 첫 승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K2로 내려온 대구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파의 열기는 대구 팬들의 함성으로 가득하면서 여전히 홈성 매진으로 기록하며 K1 못지않게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이 화성과의 역사상 첫 맞대결인데 화성도 적지 않은 원정 팬들로 화성 선수들에게 힘을 주기 위한 응원으로 이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득점은 또 이제 초반에 났는데요. 전반 9분 화성의 패스 미스에 나온 거를 박대현이 선제골을 만들며 대박이 뜨거워졌습니다.
초반에 득점하면서 대구가 경기력에 대한 기대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세라핌, 세징야의 공전으로 대량 득점을 좀 기대했었던 대구 팬들이지만 하지만 그렇게 많은 득점은 나오지 못했었습니다. 지난 시즌을 경험으로 화성은 대구를 상대로 플라나와 데미트리우스의 라인으로 위협적으로 맞섰었고요. 후반에 반면에 화성이 더 공격적인 움직임으로 대구를 위협했었는데 하지만 여러 슈팅에서 골과 기록하지 못했었습니다. 54분 플라나가 얻어낸 PK로 동점골의 기회가 오는데 하지만 데메트리우스의 킥이 골대를 맞으면서 아쉽게 실축을 하게 됩니다. 이날 한 골만 나온 아쉬운 경기인데 대구는 홈승리로 시작을 했었지만 경기력이 부진하면서 김병수 감독의 숙제가 될 것이라고 보이고 부상에 대한 걱정으로 시즌 운영이 많은 고민을 될 것으로 보이게 됐습니다. 화성은 치열한 경기력과 다르게 득점이 터지지 않아 아쉬움이 클 것이고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면 이번에 화성도 기대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웅하범님이 댓글을 녹음일 기준으로 3월 2일 오전 10시 41분에 남겨주신 댓글이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아하하, 비록 2부 리그지만 대구가 이겨서 기분이 좋습니다. 뭐 확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역승이라도 이기니까 좋네요. 대구에서는 거의 금기였던 포백도 하고 어쨌든 병수 형이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그건 만족합니다. 그리고 새로 영입된 세라핀도 열심히 해주어서 그건 만족합니다. 아 맞다. 2부 리그의 장점을 알게 됐습니다. 축구와 UFC 두 가지 종목을 동시에 볼 수 있었네요. 1부에 비해 거칠긴 거칠더군요. 심판도 축구 판정, UFC 판정 둘 다 하더군요. 어제 집에 오면서 1부 리그 경기 결과 보는데 부천이 전북을 상대로 자이언트 킬링에 성공했네요. 웅이랑 저랑 진짜 놀랬습니다. 작년에 울산을 상대로 안양이 이긴 느낌과 비슷하더군요. 우와 진짜 축구공이 미식 축구공이었나 싶을 정도로 경기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네요. 토요일 집에서 인천과 이 서울FC의 경기를 직관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K리그 심판놈들은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인터넷에서는 열심히 잘 판정하겠다고 가증스러운 미소로 인터뷰 잘 하더만 그 인터뷰는 역시 악어의 눈물이었나 봅니다. 코너킥을 골킥으로 처리한 건 애교일 정도로 무고사 등에 맞고 들어간 골도 취소시키고 그럼 예전에 이동국의 안면슛은 뭐지? 이런 생각도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PS를 남겨주셨는데요. 역시 윤정환 감독님은 명장인가 봅니다. 인천으로 돈 벌러 간 우리 치인이 정치인 선수가 선수처럼 공을 차더라고요. 대구에 있을 때는 육상 선수인 줄로만 알았는데 인천으로 가서는 센터링이란 것도 하고 PK 유도도 하고 조금 달라진 모습의 치인이라 좋았습니다. 재훈님, 우리 치인이 잘 부탁드려요. 축구를 못해서 그렇지 애는 착해요. 팀의 충성심도 좋고 팬 서비스도 좋습니다. 못해도 그냥 그러려니 해주세요. 웃으면서 읽네. 저는 뭐 정치 선수에 대해서 악감 적은 없습니다. 네. 애는 착해요. 네, 맞아요. 사실상 욕 아닙니까? 그게 이게 칭찬은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칭찬일 수가 없겠다고 생각들게. 그러니까 우리 팀 떠나서 매긴 건가 일부러? 그렇습니다. 우리 팀 아니니까 뭐 그런 생각도 든 것 같습니다. 예. 네, 대구와 화성 리뷰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경기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도 역시 신생팀의 경기인데요. 바로 용인FC와 천안시티FC 미르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또 이제 첫 프로화하면서 이제 이 홈개막전에 펼친 용인이었습니다. 스코어는 2대2로 무승부를 거두게 되었고요. 제가 이 경기를 갔다 왔어요. 한번 가서 호기심 삼아 한번 갔는데 다시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멀어서. 너무 멀고. 그치. 심지어 그 경전철역 있잖아요. 빡세요. 저도 가봤거든요. 간격이 너무 거기 가운데 딱 있어가지고 가는데도 너무 복잡하고 거기는 버스 타야 돼요. 버스도 너무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가는데도 애먹고 이게 만약에 뭐 코리아컵으로 사실 인천과 만나게 된다면 가겠는데 그 외적인 경기라면 사실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르가 진짜 위치가 애매하고 시설은 괜찮은데 위치가 너무 외진돼 있고 그 내려서도 사실 엄청 먼 건 아닌데 접근성이 또 좋지는 못해서 이게 좀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아주 시설이 나쁜 건 아니지만 또 지하철이 있긴 있잖아요. 그리고 경전철이긴 하지만 그리고 상가역이라고 거기가 용인 미르 스타디움을 가로쳤는데 거기가 더 멀어요. 차라리 그 전역이 초당역이 거기가 차라리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거를 혹시라도 용인 경기장 가시는 팬분들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경기가 관중이 되게 많이 왔다고 들었는데 일단 한 15,000명 정도 왔는데 W상 매진됐더라고요. 맞아요. 대단하네. 그래도 용인 이게 개막전이니까 개막전 버프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격적인 리뷰 한번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이 홈개막전의 상대인 천안시티가 결국에는 용인과 천안시티 서로 해볼 만한 경기라고 승점 3점만 6승 얘기 충분히 했었습니다. 27번 라마스의 슈팅이
수비수 골절로 이제 노보키퍼 아까 지훈이 말씀하셨던 그 노보키퍼가 이제 그 용인에서 이제 이 주전 키퍼로 나올 것 같은데 이 수비수 골절로 노보키퍼가 캐칭하다가 놓친 것을 세컨드볼로 그 천안의 이동엽 선수가 밀어넣으며 이 선제골을 기록했었는데 이것이 또 이동엽 선수가 이제 원래 포항 유스 출신인데 이제 또 이 천안시티로 임대로 와가지고 자신의 프로 데뷔골 천안에서 첫 골을 신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용인도 물러서지 않는 게 전박의 석현율의 무빙으로 흘린 볼을 가브리엘이 박스 안에 돌파했었는데 이것을 천안의 김성주가 파울을 하면서 PK를 얻는 용인이었습니다. PK를 얻은 용인은 그 가브리엘이 침착하게 성공시키면서 가브리엘이 용인 유니폼을 입고 데뷔골을 터뜨립니다. 양팀이 한 골씩 넣으며 전반이 마무리되었고요. 후반에 천안이 프리킥에서 라마스의 날카로운 골로 천안이 역전하며 승리를 원했었습니다. 하지만 81분 김보섭의 크로스를 받은 가브리엘이 박스한 몸싸움에서 넘어지며 두 번째 PK를 얻어냅니다. 역시나 두 번째 PK도 성공시키면서 다시 동점을 만듭니다. 이후 주고받으면서 이날 4골이 나왔었지만 승부를 가리지 못한 채 무승부로 각각 승점 1점에 만족해야만 했었습니다. 천안은 공격에서 라마스와 퉁가라의 가세로 기대할 수 있겠지만 수비에선 결국 나온 PK 2개가 아쉬움이 클 것입니다. 용인은 첫 프로 경기로 승리하지 못했지만 패배 없이 무승부로 용인 시민들에게 첫 인사를 드렸고 이날 1,500명 넘는 용인 시민들이 함께하면서 이번 시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광주를 좀 좋아했다 보니까 광주에 가브리엘 선수, 광주에 있었던 가브리엘 선수가 여기서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근데 이날 이 선수밖에 안 보였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볼 받고 이 천안 수비를 떠돌리고 몸싸움을 이겨내면서 돌파하는 게 그리고 저는 석현준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는데 석현은 사실 이날 생각보다 많이 부진하면서 몸싸움을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었더라고요. 근데 나이도 좀 있고 그쵸. 네, 그렇긴 해도 사실 또 이제 최영 감독도 이날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 석현준 입장에서 만족할 플레이는 아니었을 것 같고 사실 최영 감독이 자기 자신도 여기에 머물지 말고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라는 것을 하면서 이런 기자회견도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가브리엘 선수가 PK로만 2골을 넣긴 했는데 그래도 가브리엘 선수를 막기가 되게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그 천안 수비수들이 아무래도 그 광주에서 보여줬었던 그런 특유의 피지컬과 그 돌파와 그래도 가지고 있는 능력은 분명하니까 뭔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나 이럴 때는 좀 아쉬웠었는데 여기서는 또 천하무적처럼 보이기도 하고 라마스 선수의 또 감기는 저 프리킥도 예술이었고 볼거리가 많았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결국 라마스는 박진석 감독 하에서는 그래도 좀 날아다니는 모습이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천안시티를 또 간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경기는 재밌었습니다. 네, 경기는 정말 재밌었고 현장에 제가 갔을 때도 그 접근성만 아니면은 정말 더 가서 또 즐길 수 있는 만한 그리고 아마 이제는 여기서 또 하나 비하인드. 이날 용인 구단주이자 용인 시장인 저 성함을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성일이었나? 그 시장님이 조금 위험한 행보를 했었어요, 사실. 어떤? 왜냐면은 이제 경기장에 이제 시민들 오면서 다 인사드리잖아요. 그거는 좋아요. 그러면서 인사드리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게 이제 저는 이제 그 서포터 이제 용배천가 거기 미르 스타디움에 용인 FC 이제 공식 그 서포터들이 있는 거기 응원단에 있는 쪽에서 거기 앉아서 봤는데 그분 그 시장님이 또 가서 거기 가서 또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유니폼 입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등번호. 그분이 아마 국민의힘 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번호가 2번이었어요. 이거 뭡니까? 유니폼 입었으면 됐어요. 근데 그것도 솔직히 저는 너무 정치적인 색깔을 보여주는 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물론 이제 이게 기사에는 언급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좀 많이 선을 많이 넘은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이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유니폼 입었고 번호 정도는 사실 본인 이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사실 모르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게 다를 수는 있겠지만 물론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곧 앞두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솔직히 모르겠지만 굳이 번호를 그렇게 물론 본인 성함이 있는 거면 괜찮겠는데 번호를 그렇게 좀 고스란히 그렇게 다 바뀌었다는 건 솔직히 좀 이거는 정치적 성향을 대놓고 보여줬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팀이 빨간색은 아니잖아요. 약간 빨갛던데? 이제 자주색이고 그렇기 때문에 팀이 빨간색 붉은 계열.
아니면 미르를 빨간색으로 칠한다든가 이런 건 안 했잖아요. 좀 그런 썰만 얘기하고 좀 근데 약간 생각에 따라서는 좀 말이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할 필요는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100%말 나와요. 물론 이게 정규적인 기사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목격했던 대로 이제 얘기를 해본 겁니다. 그래도 뭐 경기 규정에 안 걸리나? 유니폼 입으면 아마 상관없나? 그냥 유니폼은 괜찮은데 그걸 정치적인 색깔로 좀 운영한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한번 중에 규정 한번 찾아봐야겠다. 근데 뭐 따로 없을 거야. 내가 알기로 그런 걸로 뭐 12는 뭐라고 한 적은 있어도 그걸로 징계를 내리거나 뭐 이런 거 본 적이 없어가지고 없었을 것 같고.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정치인 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에 낮아서 그런지 유니폼 입었으면 양반이다 싶긴 해요. 네. 사실 그거조차도 안 하시려고 그 색깔 어떻게든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선거 때마다 워낙에 튀어나오시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면 사실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그 색깔이 어떤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그 정도면 익스큐즈 가능한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그래 알겠습니다. 그 양반이 만들어준 거니까 티는 내고 싶겠지 그 정도. 네. 너무 그러려니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뭐 저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리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또 이제 충북 청주와 수원FC 경기, 역시 또 충북 청주의 또 홈 개막전으로 청주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졌고요. 하지만 스코어는 1대4로 수원FC 원정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두 팀이 또 첫 맞대결인 걸로 저 알고 있는데, 전반 1분 홍석준의 박스 안 돌파해서 수원FC 서재민이 잡아치면서 청주가 이 PK를 획득하게 됩니다. 여기 PK에서 또 이제 가르시아 선수가 침착하게 성공시키며 청주가 선제골을 먼저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원FC의 K2가 좀 불안한 출발인가를 여겼었지만, 하지만 그 걱정도 잠시였고요. 결국 전반 10분 프리조의 바운딩에 하정우가 동점골을 만들면서 걱정을 싹 사라지게 합니다. 이후 전반 동안 양팀이 주고받으면서 유기적인 움직임이 있었고, 수원FC의 코너킥 다이렉트 골도 나왔었지만 이 VAR 체크에서 공격적 파울로 인한 골 취소로 청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렇지만 후반에 수원FC는 윌리안, 프리조, 델란, 마테우스 바비 등 브라질 커넥션으로 굉장히 압도적으로 충북 청주를 상대했었는데, 윌리안의 역전골을 시작으로 수원FC의 무차별 공격에 청주는 휘둘리며 대량 실점에 시작이 됩니다. 특히나 세 번째 실점에서는 청주 수비간의 클리어 미스로 무너지면서 세 번째 골 프리조에게 실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너지면서 개막전 패배에 아쉬움을 더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네 번째 골마저도 프리조가 득점하면서 프리조는 이날 멀티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날 원정에서 수원FC는 대승을 거두면서 K2 강등의 앞으로 조금 시선을 수 있게 되었었고, 무엇보다 이날 수원FC 원정팬들이 많은 동행으로 힘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반면 홈에서 패배한 충북 청주의 퀸타 감독은 호된 신고식으로 K2 시즌을 시작하게 됐는데, 결국 만만치 않은 K리그에 이겨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성남 팬이라서 하정우 선수를 여기서 보고 반가웠고, 그 사람들이 이러더라고요. 김민재 심판 2부에 있었네? 막 이러고. 정동식. 예, 심판이 거기 있어가지고. 근데 프리조인가? 이름이? 네, 프리조.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두 골 넣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2골 1어시. 2골 1어시인데 사실은 한 골이 아쉽게 취소된 게 뭐였냐면 코너킥을 했는데. 네, 제가 아까 말했죠. 그거 진짜 근데 예술로 빨리 들어가더라고. 근데 그게 골 취소된 게. 그 장면이 VR로. 밀었지. 하정우 선수가 좀 밀어가지고. 네, 그쵸. 그 골이 취소가 됐죠. 근데 프리조 그 선수, 프리조 맞죠? 이름이? 네, 맞습니다. 그 선수 보면서 약간 내가 역시 성남 팬이라서 계속 내가 성남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제파르프 생각나는 거예요. 이 선수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제파르프 스타일인데 약간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플레이메이커 성향인 것 같고, 이 선수가 그래도 좀 전방에서의 또 움직임도 있었겠지만 또 그래도 볼 키평하면서 그래도 이것도 제 스타일은 다르겠지만 인천에 있었을 때 아길라르 느낌도 사실 조금 나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 프리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또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윌리안을 필두로 되게 좀 윌리안이 아마 또 주장인 걸로 잘 알고 있는데, 아마 외국인 선수도 케어를 하면서 또 이제 또 수원FC에 또
일원으로 계속 굉장히 녹아내면서 또 수원FC도 결국에는 또 승격을 하기 위해서는 도전이 있을 테니까 이 팀도 수원FC도 다음 경기가 또 이제 홈 경기인데 아마 용인 아마 홈으로 불리는 걸로 알겠는데 경기의 또 상황에 따라서 또 이렇게 또 수원FC도 좀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성남 팬들이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야 되게 잘 넣는다. 그러니까 푸의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넣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아쉽겠지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리뷰 넘어가겠습니다. 네, 경남 FC 대 전남 드래곤즈 경기가 창원 축구센터에서 펼쳐졌고 여기도 하지만 스코어가 또 경남의 또 홈 개막전이었지만 스코어가 1대4로 전남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경기 사실 좀 터진 경기여가지고 짧게 끝내겠습니다. 경기 초반에 변수 발생했는데 박스 밖에서 이기현 키퍼와 정지용이 헤더 경험을 했는데 그거 과정에서 이기현이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하면서 파울을 하며 퇴장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서브에 있었던 경남 1순위 신준석 키퍼가 권기표가 교체되면서 어쩌다 데뷔전을 가지게 됩니다. 동시에 슬쩍 열세로 전남을 상대하는데 전반 동안에 호난과 정지용에게 실점하면서 무너진 경남이었고요. 특히 정지용이 실점했었던 장면은 정지용이 하프라인부터 스피드로 경남 수비를 따돌리면서 키퍼 1대1로 득점하면서 엄청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후 후반 동안에는 또 윤민호의 헤더 그리고 발디비아에게 PK로 실점했었고요. 이 20주년을 맞이하는 경남 홈 개막전에 판매를 끼얹은 듯한 상황에서 홈팬들에게 부진한 모습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84분에 롱슈팅에서 나온 것을 박민서가 끝까지 따라가서 크로스 올린 것을 교체 들어온 조진혁이 헤더로 0패를 면하면서 홈팬들에게 만회골로 기록하게 됩니다. 후반 추가 시간 동안에 전남은 멈추지 않고 더 득점하기 위한 찬스로 슈팅들이 나오면 끝나지 않고 몸을 던지며 원정 팬들에게 환호를 이끌어냅니다. 경기 종료 후 양팀의 희비가 엇갈리면서 극악의 모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날 좀 경남 입장에서는 좀 너무 안타까울 것 같은 게 제가 알기로는 뭐 표를 엄청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을 낮춘 것도 있었고 뭐 약간 초대권식으로 뭐 약간 예전에 이랜데스는 1,000원표 한 것도 있었고 근데 이렇게 경기가 터져버리니까 네, 좀 많이 안타까웠을 것 같고 사실 저는 그 이찬동 선수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 맞아요. 이 경기를 저도 이렇게 같이 틀어놓고 봤는데 동시에 그 경기가 2개밖에 없어서 그냥 2경기를 다 봤는데 네네네. 아니 그 정지용 선수가 조금 약간 굳이 좀 무리한 액션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해도 되는데 약간 종아리 쪽에 선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 약간 예전에 그 생각나더라고요. 북한 일본 경기할 때 맞아요. 북한 선수가 약간 손찌검 하려고 올리는 물 마시는데 그 비슷한 장면을 이찬동 선수가 보여주면서 근데 그거는 솔직히 저는 퇴장됐어도 한 말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이도 있고 유병세도 나름대로 K리그 판대에서는 있는 선수인데 그 나이 먹고 그러고 있다는 게 좀 저는 좀 많이 좀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나름 또 비난의 시절이 있었던 선수인데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는 이정현 감독에 대한 뉴스 말고는 사실 막 되게 주목받는 포인트가 마땅히 없었던 선수긴 한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이정현 감독을 뭐 비판하는 사람이 선수이자 뭐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근데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분이 나쁜 건 알겠는데 차라리 뭐 머리를 서로 갖다 대거나 뭐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근데 손을 이렇게 뭐 학시 아저씨처럼 하는 거 보면서 아무리 경기가 지고 있어도 저렇게는 사실 선배로서 좋은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 좀 지양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 사실 이찬동 선수도 나이가 이제 좀 아무래도 이제 베테랑급에 들어와서 보니까 화가 나는 건 알겠는데. 예, 맞습니다. 좀 자제해야 돼요. 물론 이제 이 선수가 아마 주장단인가 아마 주장인지 부주장인지 잘 모르겠지만 쉴드는 아닌데 정지용이 되게 잘 긁는 스타일이긴 해요. 그게 뭐랄까 잘하는 거예요 축구를 어떻게 보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얄밉게 하는 그런 게 좀 있는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아마 그 정지용 선수도 순간적으로 당황을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되게 놀래더라고. 왜 아마 주심한테도 좀 이 선수 나한테 손찌검 하려고 해 막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 경남이 뭐 분위기가 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배성재 감독님 와서 첫 경기인데 이게 이렇게 되버리는 바람에. 근데 이렇게 되면 진짜 배성재 감독에 대해서 사실 이거 좀 설상가상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뭐 사실 첫 경기인데
키퍼가 10분도 안 돼서 나가버렸잖아요. 근데 그 이견 그러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전반 6분만이고. 사실 감독한테 뭐라고 하기도 좀 그렇긴 해요. 네, 맞습니다. 네.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그 위에 라인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경남이. 이영실 그분이 대표이사로 오신 걸로 알고 있고 많이 변화를 가져가는 20주년 맞아서 뭐 좀 새롭게 해보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돼버리는 바람에 사실 좀 이영실 대표에 대해서 사실 피할 수 없는 그런 거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3월 2일 2경기 남았는데 빨리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월 2일 경기 충남 아산 파주 프론티어 FC 이순신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졌고 충남 아산 홈개막전으로 펼쳐졌습니다. 스코어는 3대2로 충남 아산 홈개막전 승리로 기록하게 됩니다. 경기 초반에 파주의 깜짝 선제골로 큰 이변의 희생양이 되는 아산이로 보였었지만 결국 축구는 90분 끝까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 종료 전 그 파주 깜짝 선제골의 주인공은 바로 또 이준석 선수가 13분에 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전반 종료 전에 김혜성의 동점골로 다시 안정을 잡으며 이후 한교원이 투입되며 이 팀의 핵심의 힘을 보여줬었습니다. 후반 들어서 충남 아산의 닭공이 보여지며 김주성의 역전골과 교체 자원인 박시우가 얻어낸 PK까지 그리고 은고이가 세기로 박으면서 충남 아산의 개막전 승리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록하기 원했었습니다. 하지만 파주 이대광의 만회골이 나오면서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광이 몸을 던지는 장면에서 골대에 무릎을 부딪히면서 부상 교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교체 아웃이 됩니다. 이후 파주는 아리아스, 박수빈 등 교체 자원으로 추가골을 위한 공격적 운영으로 가기 시작했는데 아산은 역습으로 상대하며 추가 실점을 경계하며 경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날 충남 아산이 홈개막전 승리가 6년 만에 기록한 것이면서 임관식 감독 하에 새롭게 만드는 팀이 승리를 기록하게 됩니다. 파주 프론티어는 비록 패했지만 경기력과 가능성으로 볼 수 있었고 인상 깊은 것은 홍정훈의 3선 수미 기용으로 제라드 감독의 과감한 변화들을 볼 수 있었고 이제 이번 주 2라운드 수원 삼성을 상대로 홈개막전을 펼치는데 얼마나 많은 수원 원정 팬들이 올 것인가를 또 기대감이 보일 것으로 보이면서 이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추가하시는 거 없으신가요? 경기를 못 봐가지고 근데 잘하던데. 그러니까 파주 괜찮더라고요. 파주 경기력은 좋아 보이더라고. 근데 파주가 물론 이제 선수단의 좀 퀄리티에 대한 아쉬움은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는 제라도누스 감독에 대한 이 감독도 좀 별로지 않나 했는데 그래도 좀 K리그에 어느 정도 파악을 하면서 저는 그래도 좀 시간을 주어진다면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 하나 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파주 프론티어가 이제 원정 버스가 왔잖아요. 하필 근데 그게 원정 버스가 그 파주 프론티어 색깔의 원정 버스가 아니라 바르셀로나 그 네아 왔을 때 그 버스로 그대로 왔더라고요. 랩핑을 안 하고. 랩핑을 안 하고요. 이거는 좀 약간 좀 예산이 모자랐나? 근데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야 기본. 물론이죠. 근데 그거 해야 되는데 저도 그거를 이제 이 커뮤니티 거기에서 이제 뜬 거 봤는데 이게 또 알고 보니까 이제 스포츠니스 김현애 기자가 이 경기를 취재를 갔었는데 또 이제 인스타 피드로 또 이게 또 파주 프론티어에 대한 저격을 하면서 이런 모습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좀 이런 행동이라면 사실 물론 이제 축구로서는 좀 괜찮은데 반면 파주가 이런 행정이나 이런 외적인 얘기로 나온다면 외적인 얘기로 이런 부정적인 이슈가 나온다면은 잘하고 있다고 파주가 그 창단 전부터 시끄러웠던 팀 아니었나요? 뭐 계속 뭐 윗선 관련해서도 맞아요. 그 말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은 그 파주 시장이 좀 약간 좀 요전에 이제 파주가 이제 K3, K4 있었을 때도 K3에 있었던 파주를 갑자기 거기를 이제 해체시켜 버리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뭐 만드는 파주 신성팀을 만들겠다는 이런 좀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좀 그런 시끄러운 상황이 있었는데 갑자기 파주가 이제 갑자기 프로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부터 일이 일사천리로 좀 진행된 것 같다는데 이게 약간 좀 이러면서 좀 행정에 대한 밑바닥을 좀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런 아쉬움은 좀 어쩔 수 없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리뷰 여기까지 하겠고 이제 마지막 경기 이제 3월 2일날 부산 아이파크 대 성남 FC 경기를 펼쳐졌고 스코어는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하게 됩니다. 사실 이 경기도 저도 잠깐 봐가지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간단하게 리뷰를 하자면은 부산은 과감하게 저는 조성 감독의 폭백을 볼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결국엔 포백으로 나왔다는 걸 보일 수 있겠고 또 역시 주목할 점은 이날 선제골 38분에 선제골을 기록한 크리스찬 선수. 이 선수 잘하더라고요 확실히. 확실히 이 브라질 세리에 A 무대 출신으로서 경쟁력을 보여주고 이 선수가 왜 부산에 갖고 왔나 생각이 들 정도로 K1 무대를 좀 어느 공격수 찬팀이라면 무조건 이 선수를 좀 주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날 크리스찬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었고 부산이 선제골을 기록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전반 막판 이 성남 FC가 또 이제 이 성남의 최전방인 이제 안젤로티 선수가 슈팅한 것이 이제 김민혁 선수 굴절되면서 이것도 동점골로 기록하면서 성남이 또 따라가는 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이 골은 이 안젤로티 골이 아닌 김민혁 선수의 자책골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경기 전반적으로는 이제 후반 동안에는 또 이제 양 팀이 또 주고받으면서 또 어떻게 보면 좀 이 팀이 승격권이든 이제 우승권이든 바라볼 수 있는 팀이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하지만 양 팀 다 그렇게 좀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었고요. 이거 뭐 대장님도 혹시 어느 정도 봤을 때는 또 어땠었나요? 이거 띄엄띄엄 봐가지고 사실 제가 그날 그 시간 동안 이동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계속 그 성남의 골장면을 놓쳤는데 근데 나중에 기록이 뜨더라 골이라고. 그래서 김민혁 선수가 넣길래 아이고 역시 친정 사랑이 넘치는구나. 아이고 고마워 이랬는데 안첼로티 근데 거의 뭐 안첼로티가 한 슈팅에 굴절돼서 들어간 거라서 안첼로티가 잘한 거 이거 솔직히 안첼로티 골로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아쉽네. 이것이 자책골로 그냥 기록되기에는 안첼로티 슈팅이 좀 예리하긴 했거든요. 좀 아쉽더라고요. 뭐 근데 이거와는 별개로 제가 경기 보다가 중간중간에 이게 비바람 때문에 벤치가 막 날아가고 그래서 그래서 이게 경기가 제대로 펼쳐지지 않고 이래가지고 근데 제가 제대로 경기를 못 봤지만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경기력이 개판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리그2여서 못한 건가 아니면 바람 때문인가 그래 비바람 때문에 못한 거라고 내가 믿어본다 막 이런 댓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믿어야지. 날을 장거리 원정을 잡으면서 4시 반을 잡아버리니까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성남 팬들 힘들었을 거예요. 그 날씨도 그 전에 이틀은 좋았는데 하필 또 마지막 날이 이렇게 되는 거는 고생했겠다. 비가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성남 팬들 고생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못 갔는데 고생 많이 하시고 홈에서 뵙시다. 홈 경기도 아마 또 이제 뵐 수 있고 이 경기 리뷰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날 또 경기를 마치고 나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는데 바로 박종우 선수의 은퇴식을 치러지게 되는데 무엇보다 또 부산에서의 또 박종우 선수도 그래도 힘적인 선수였고 또 아마 레전드 반열의 선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사실 부산에서 또 뛰면서 은퇴하는 그런 멋진 그림을 좀 바랬었지만 이제 또 선수 입장에서 또 이제 더 뛸 기회를 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종남아 쪽으로 좀 이제 한 시즌 뛰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은퇴를 선언한 거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박종호 선수에 대해서는 그래도 너무 긴 시즌 혹은 이제 선수 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었을 텐데 이제 또 은퇴하면서 이제 더 좋은 이제 앞날을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2015 시즌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부산이랑 성남은 둘 다 리그 1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스카이석에서 보고 있는데 제 뒤에 있는 성남 팬분들이 너무 박종호 선수를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종호 선수 뭐 잘못한 게 있나? 독도 세레머니에서 난 좋게 봤었는데 뭐 내가 모르는 안 좋은 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적이라서 욕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쟤는 뭔가가 잘못됐네 하면서 막 그러면서 둘이서 막 얘기하면서 욕할. 나는 같은 성남 팬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 선수 뭐 잘못한 내가 모르는 게 혹시 있나요? 박종호 선수 뭐 잘못한 게 있었어요? 난 아직도 모르겠어 지금. 그냥 그 선수가 플레이가 수비형 미드필더이다 보니까 거칠 좀 그런가? 게 있다 보니까 단순한 이유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합니다. 내가 모르는 게 있나 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상대편들한테 욕을 먹을 정도의 그런 선수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대 팀이라서 그냥 욕한 건지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었는지 저도 아직 궁금해가지고. 이 선수 하면 아이돌파크 시절에 부산이 떠오르게 되는 임상엽 선수부터 시작해서 그치. 추억이네. 그리고 지금 부천의 또 주장의 한지호도 또 핵심적인 그 아이돌파크의 멤버이지 않나요?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생하셨습니다. K2 1라운드 이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근데 무엇보다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했던 라운드 리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신생팀이 3팀이나 있고 그 3팀이 첫 선을 보이기도 하고 그 3팀이 이제 역사상 최초의 이 골이라던가 이제 프로 경기를 뛴 거니까. 그리고 이번에 골들이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뭐 4골 이상 나온 게 5경기였나 8경기 중에. 그래서 그 이번 라운드 때 무려 30골이 났습니다. 30골.
30골이 나서 거의 평균 4골씩 난 거예요. 거의 4골 가까이. 8경기에서 30골이니까. 와, 그래서 골잔치였네 되게. 역시 올해는 리그2가 만만치 않게, 아니면 오히려 그 이상일 수도 있겠다. 재미로는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리그 1, 2를 합쳐서 1라운드에 빨간 게 4개 나왔거든요. 벌써부터 뭐가 되게 많은 편인데 아 참 여러모로 참 의외성이 짙었던 1라운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벌써 재밌어질라 그래 벌써부터. 네. 개판이면 재밌죠. 그쵸. 그리고 뭐 전북이 이렇게 붙여놔서 질 거랑 상상도 못했고, 뭐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웅하범님이었나? 웅하범님 놀랬대잖아요. 나도 놀랬는데 재밌더라고 그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우리 시간 때문에 그만 슬슬 마무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혹시 뭐 다음 라운드 프리뷰를 좀 할까요? 그것만 순위 예측만, 네. 스코어 예측만 할까요? 네, 스코어 예측 승패. 승패 예측. 예. 근데 그 전에 이제 데레리스님이 댓글 남겨주시긴 했는데, 요거는 제가 따로 녹음해가지고 댓글은 제가 이거 왜냐면 그냥 넘기기도 좀 아깝네. 아이고 이거 보니까 또 AI로 저희 AI 패널 있는 거 아시죠? 예, 들었습니다. 그 성남 유니폼도 입혀주셨네. 예, 고맙게도. 예, 제가 이건 그냥 넘길 수 없으니까 제가 따로 녹음해서 하도록 하고, 자 다음 이 여세를 몰아서 2라운드에 이제 어떤 재미를 할지, 주중에 이제 그 강원이랑 서울은 일본 팀 만나서 16강전 잘 하시길 바라고, ACL 응원의 말을 전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3월 7일부터 시작하는 2라운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울산 서울과 포항 강원은 ACL 엘리트 16강전 때문에 미뤄지게 됐고, 그러면 이제 광주 인천을 한번 여기서부터. 참 16강부터 미루는 거 좀 너무 이르지 않아요? 그래도 16강이라도 어떻게 잘해봐라. 그냥 가능성 있어 안 도와주면 가능성이 없어 보여. 뭐 명분이라는 1라운드 이겼는데 이걸 카피를 여기를 끊고 가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아쉽네. 그렇습니다. 예, 우선은 광주 인천부터 한번 해보죠. 광주 인천, 저는 역배로 광주로 가겠습니다. 야, 이렇게 돌아가죠. 예. 재훈 씨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 무승부하겠습니다. 광주홈이에요? 예, 광주홈입니다. 예. 저도 무승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인천을 이긴 사람이 없을 줄 몰랐네. 그러면은 같은 시간에 있을 부천과 대전의 경기인데요. 저는 역배로, 지금 현재 순위는 역배가 대전이거든요. 예. 약체 대전이 부천을 상대로 감히 이긴다라는 걸로 역배로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그래도 대전 원정승으로 하겠습니다. 예. 전 골 많이 나는 무승부. 네, 그렇습니다. 부천 2연승은 좀 부담스러워요. 저희 만나야 되기 때문에. 기가 너무 살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3월 8일 일요일로 넘어가서요. 김천 전북입니다. 저는 역배로, 약체 전북이 지금 순위 보세요. 지금 전북 아래입니다. 감히 또 전북이 녹색 옷을 입고 군인은 이긴다. 라고 해서 전북승으로 하겠습니다. 예, 재훈 씨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래도 전북승이죠. 네. 저도 사실. 그래요? 다 통일이네. 예, 저와 함께 역배의 길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시 반에 안양과 제주의 경기가 있는데요. 잠깐만, 이거 누가 역배야? 그냥 전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주승으로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어렵네. 일단은 대준 형님 무승부, 저는 이제 제주승 했으니까 안양승 하세요. 홈 개막전이니까. 예. 이탈로도 없고. 예. 그래요? 그럼 안양으로 맞다. 이탈로 퇴장으로 또 나오니까. 그러네요. 그럼 안양으로 가겠습니다. 예. 이 경기 아마 보러 가실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기도 하고. 갈까 고민 중입니다. 예. 왜냐면은 인천 경기는 또 토요일이 있으니까 이 경기 볼만하네요. 수도권이고. 저 그래서 지금 본 게 일단은 K2지만 14시에 또 서울랜드 경남이 이제 이랜드 홈 개막전이 있어가지고 그걸 갔다가 부천 대전을 갈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인천 원정이지만 이건 못 갈 것 같아요. 그냥 그렇습니다. 인천이 광주 쪽에 있으니까. 저도 서울 이랜드 FC 저 개막전은 갈 것 같거든요. 예, 그때 혹시 시간 되면 그때 뵙는 걸로 하고. 알겠습니다. 예, 그때 성남 개막전도 있는데 이날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집안일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아무튼 둘 다 갔으면 좋겠어요. 서울 이랜드, 성남 제 성남과 서울 이랜드 그 세컨 팀인 개막전이 동시에 열리거든요. 그리고 K2에서는 또 안산 부산이 있어. 안산 또 홈 개막전이 있는데 안산 부산을 갔다가 안양 제주를 갈까 또 더블헤더 뛸까 또 고민 중입니다. 네, 더블헤더, 그러니까 인생이 더블헤더인 재훈 씨와 어떻게 다음 방송을 하게 되면은 그때 재훈 씨가 또 더블헤더 또 뒷얘기를 또 하면은 또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요 정도로 하고요. 뭐 더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마무리하면서 뭐 일단은 K1, K2 다 개막하면서 그래도 또 본격적인 2026년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재밌게 축구 보면서 좀 잘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많이 댓글이랑 뭐 혹시라도 저희가 누락했었던 정보 있다면 또 그것도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리그2 리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우 씨도 정말 오랜만에 이게 지금 연장전이라도 좀 중간중간 했거든요, 우리가. 근데 지우 씨는 연장전도 참여를 거의 못 하셨으니까 지금 이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와, 지우 씨 목소리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특히 이제 울산 팬 분들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세대딸 나라부자님도 지금 요즘 식음을 전폐하시고 아마 지금 후원도 끊는 거 보니까 식음을 전폐하신 것 같아요, 거의. 그 정도로 울산인데 개막전 때 반짝 다시 저희 댓글창에 오시면서 지우 씨도 오시고 울산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하면서 좋아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울산 팬들한테 뭐 좀 한마디 하시죠. 다행히 네. 이제 기분 좋은 2주가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 덕분에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저도 이제 다른 경기장을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이번 주말엔. 또 오랜만에 방송 녹음으로 하게 돼서 좋았고 또 뭐 시간 될 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쾌유하시길 바라고. 뭐 지금 보니까 되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혹시 또 모르니까 우리가 모르는 또 이제 약간 완치가 된 건가요? 네, 뭐 사실 그러니까 무리한 힘쓰는 일만 안 하면 뭐 일상생활에는 크게 지장은 없는 정도까지는 지금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네, 여튼 이렇게 저기 참고로 여기가요, 지금 현재 현 대통령의 뜨거운 곳입니다. 이게 대장동이거든요. 대장동에서 지금 녹음하고 있어요. 여기가 대장동입니다. 여기가 판교 대장동에서. 왠지 되게 신도시 같았어요, 올 때. 왠지 되게 새로 지은 것들이 되게 많은 느낌이. 이 건물도 얼마 전에 지은 건물이라서 다만 교통이 아직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서 오시는데 고생했을 겁니다. 사실 오는데 좀 오는데 고생했어서. 놀랐던 게 성남에 보통 이렇게 버스가 이렇게까지 안 오지 않거든요. 근데 그 버스가 되게 안 오더라고요. 네, 여기가 별로 안 이거 좋아. 되게 특이하다. 그래서 여기서 맘 편하게 여기서 녹음을 할 수는 있는데 여기까지 두 분 오게 하는 게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그냥 그나마 가천대가 분당선 지하철이나 아니면은 내가 좀 멀긴 하지만 연대로 갈까? 연세대 안에 그 라운지가 있어서 거기서 연대는 그냥 그때 한번 얘기한 거겠지. 그게 아니라 고민했었다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와서 고생들 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대면으로 간만에 이렇게 재밌게 한 것 같아서 좋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어디서 이제 대면 녹음을 할지 아니면은 비대면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우리가 방송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개막한 만큼 여러분들 다 재밌게 K리그 잘 즐기시고 다음 라운드도 재밌는 사건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없이 가버린 지친 하루 나도 모르게 시선은 자꾸 벽에 걸린 시계만 알아보네 쓸쓸함엔 가득했던 순간과 둘 곳 없는 나의 마음 서러웠던 기억들만 가득 찬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주간 K리그 방송은 K리그 넘버원이에요. 먼저 많은 팬분들 앞에서 저희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골을 실점하고 역전승했다는 것 자체가만으로도 좀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 후반 71분에는 4명의 선수가 교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그 선수들이 합작해서 또 역전골을 만들어냈는데요. 감독님께서는 전략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으셨던 걸까요? 네, 70분 후에 교체를 저희가 이제 플랜을 짜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3명일지 4명일지 판단했었는데 그냥 4명을 한꺼번에 넣는 게 훨씬 우리 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코치진하고 상의한 결과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입니다. K리그2 개막전에서 역대 최다 관중이라는 신기록을 쓰기도 했고요. 또 팬분들이 승리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십니다. 앞으로 팬분들이 경기장을 많이 찾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었는데 수원의 어떤 점을 또 기대해보면 좋을까요? 경기를 지고 있거나 경기를 이기고 있어도 우리는 일관성 있게 계속 경기를 주도하고 공격적으로 할 것을 우리 홈팬들 앞에서 계속 팬분들이 더 경기장에 찾아오시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선수들하고. 네, 계속해서 팬분들 뜨거운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없는 길 외로이 홀러서서 정처 없던 자신을 돌아보네. 아무리 되돌아보아도 아무리 후회한다 하여도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나 잘 알기에 오늘도 또다시 일어선다. 쉴 새 없이 지나간 시간 속에 놓쳐버린 자신을 돌아보네. 아무리 되돌아보아도 아무리 후회한다 하여도 다시 돌아갈 순 없다는 걸 나 잘 알기에 오늘도 또다시 일어선다. 세월이 지나도 언제나 그대로 내 자리 여기서 이대로. 시간이 지나도 언제나 이대로 내 모습 여기서 이대로. 되돌아보아도 아무리 후회한다 하여도 다시 돌아갈 순 없다는 걸 나 잘 알기에 오늘도 또다시 일어선다. 세월이 지나도 언제나 그대로 내 자리 여기서 이대로. 시간이 지나도 언제나 이대로 내 모습 여기서 이대로. 다시 돌아갈 순 없다는 걸 나 잘 알기에 오늘도 또다시 일어선다. 다시 돌아갈 순 없다는 걸 나 잘 알기에 오늘도 또다시 일어선다. 연맹 규정만 아니면 레드를 그냥 어웨이로 가면 되는데. 뭐가요? 김포 FC 얘기하고 있었어요. 김포 뭐 빨간 유니폼 얘기하시는 해병대. 근데 이게 연맹 규정만 아니면 어웨이를 그걸로 가도 되는데. 어웨이를 한색으로만 해야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요즘. 계열이 들어가야 될 걸요 아마. 좀 아쉽다는 건. 좀 이상하긴 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인천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레드 블랙이면
블루블랙이고 네. 그럼 그냥 홈 입어도 되거든요. 근데 왜 입으니까 뭔가 약간 더비 맛이 안 살아요. 근데 그때는 그때 그 1라운드 경기 좀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서울이 그 화이트 유니폼 입을만 했었던 게 둘이 색이 너무 물론 이게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진한 게 좀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이게 색상이 좀 안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그 생각을 저도 하긴 했는데 웃긴 게 연맹놈들이 더비 때는 양쪽 다 홈 입는 거를 했었거든요 한동안. 네.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안 해요. 기준을 모르겠다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랑 포항도 색깔 그게 맞춰놓으면 이쁘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그거를 어휘를 입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위에서 뭐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렇지. 그렇게 따지면 대구 원정 갈 때 흰색 입으면 더 헷갈리잖아요. 나머지 팀들 다. 그렇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이제.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셨는데 아유, 못한 거 아닙니다. 없었죠? 아닙니다. 예, 빨리 버스 시간 한번 알아보시고 가셔야겠네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게 이렇게 힘드니까 다음에는 한번 비대면으로
되면 힘드니까. 미래를 하시다가 예. 아니면은 근데 참여가 되시면은 일단 좋긴 한데 어느 형태가 나도 생각해보니까 지금 스케줄이 고정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요 내년에는 또 특히나 스케줄을 또 헤어진 다음 날 네 목소리 없이 아침에 혼자 눈을 뜨게 될 거야. 실감이 안 나 전화기를 켜보니 네 사진은 우리 둘 사진은 그대로 있는데 여기 있는데 어떻게 벌써 보고 싶은데 이젠 지워야겠지 모두 지워야겠지 웃는 너의 사진을 행복한 우리 사진을 한 장씩 너를 채울 때마다 가슴이 하려와 너의 사진이 점점 흐려져 사진 속 너를 보여도 보고 너를 만져도 보고 너무 잔인한 일이야 너를 지우는 일 그대로 있는데 웃고 있는데 사진 속 네가 웃고 있는데 이땐 행복했나봐 이땐 몰랐었나봐 우린 좋았었는데 우린 좋았을 텐데 한 장씩 너를 채울 때마다 가슴이 하려와 너의 사진이 점점 흐려져 사진 속 너를 보여도 보고 너를 만져도 보고 너무 잔인한 일이야 너를 지우는 일 이제 눈 감고 널 지워 어차피 우린 아닌 거잖아 이제 눈 감고 널 지워 마지막 사진 한 장뿐 마지막 너의 얼굴이 보여 너무 아름다워요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음에 한 번 더 너를 불러도 보고 너를 만져도 보고 너무 잔인한 일이지만은 널 지웠어 여러분은 지금 주간 K리그를 듣고 계십니다.